최 이사님, 금일부로 해고입니다. 보안팀이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그녀는 새로 지급된 최신형 회사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자신의 사내 메신저 계정에 처음으로 로그인하는 중이었다. 회장님의 며느리, 출근 첫날 첫 번째 결제. 대상은 바로 나였다. 악수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떨고 있는 인사팀 주임이 마치 누군가 주걱으로 폭탄을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녀의 뒤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신입사원 서류 뭉치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처형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련되게 염색한 머리를 높게 묶은 포니테일에 두툼한 크림색 최고급 용지에 인쇄한 이력서, 그리고 그녀의 미국 MBA 출신다운 자신감은 마치 이혼 파티에 설치된 에어바운스처럼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태블릿에 있는 문구를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읽을 뿐이었다. 남편이나 시아버지, 혹은 거울을 보고 누군가에게 코칭을 받았음이 분명했다. 나는 움찔하거나 따지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바로잡고 30년간의 권력 다툼과 이사회의 자존심 싸움을 견디며 배운 우아함으로 사원증을 건넸다. 그녀는 자신이 나를 해고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큰 업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전부 이것이었다. 일 처리는 제대로 하고 싶군요. 시아버지께 3시간 뒤 이사회는 흥미로울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러고는 말없이 서 있는 인사팀 주임을 지나 걱정보다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보안 요원을 지나 그리고 로비에 걸린 창업주 가족 사진을 지나 걸어 나왔다. 재미있게도 그 사진에는 그들이 제국을 세운 기반이 된 정관을 실제로 작성한 여자는 빠져 있었다. 잠깐, 이 이야기가 이미 당신의 턱을 빠지게 할 만한 기업의 혼돈처럼 느껴진다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달라.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좋은 사무실에서도 쫓겨나 봤으니까. 이건 우리 팀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파헤치고 유리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폭로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해고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권력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잦은지 알면 놀랄 것이다. 자, 이제 예정된 몰락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3시간. 그것이 그녀가 첫 해고와 첫 법적 재앙 사이에 가진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축하 파티를 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코너 오피스에서, 정확히 말하면 내 옛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어려운 결정에 대한 명랑한 링크드인 게시물을 작성했을지도. 젠장, 그녀는 이미 해시태그까지 준비해뒀을 것이다. 리더십, 새로운 시작, 커리어 우먼 혹은 그녀의 개인 브랜드 컨설턴트가 뿌리라고 조언한 유행어들을 그동안 이사회 안건 자료는 이미 발송된 후였다. 제17조 C항 긴급 직무 재배정 및 의결권 정지 발동 조항이라는 평범한 제목 아래 아무도 밟으리라 예상치 못한 지뢰처럼 최초 주주 계약서에 묻혀 있었다. 내가 직접 작성하고 법무팀의 검토를 거쳤으며 질문했던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 조항이었다. 리더십이 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만약 임원이 공식적인 이사회 투표 없이 해고되고 그 해고가 지분이 전혀 없는 지명자에 의해 시작된다면, 글쎄, 그러면 그 지명자는 모든 임시 권한을 잃게 된다. 이사회는 당일 내로 소집된다. 의결권은 대주주에게 돌아간다. 바로 나에게. 그녀가 샴페인을 마시며 새 커튼 사이즈를 재는 동안 나는 그 조항의 발동을 신청했다. 날짜, 서명, 타임스탬프가 찍힌 서류는 이 회사의 모든 이사회 멤버, 투자자, 그리고 법무자문위원에게 택배로 발송되었다. 그녀의 환영 서류 뭉치와는 달리 내 것에는 내용 증명 반송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조용히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나는 이 회사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정확히 그녀 같은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이 회사를 세웠다. 특권을 누리며 참을성 없고 마치 가족 와이파이 비밀번호처럼 권력을 넘겨받은 사람들.
나를 과소평가한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녀의 링크드인 게시물이 절반쯤 작성되었을 때 그녀의 이름은 이미 시스템에서 플래그 처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승인 임원, 의결권 없음, 주주 검토 대기 중, 그리고 창업주인 그녀의 시아버지는 아직 그 서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회사의 화려한 브로슈어나 회사 소개 페이지에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비계 속의 그림자였고 계약서 안의 조항이었으며 이사회에 불이 꺼지고 금융감독원이 매처럼 주위를 맴돌 때 당신이 걸었던 전화의 상대였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한 적이 없다. 나는 구조, 안정성, 레버리지, 그리고 지분을 원했다. 세상에, 그 지분. 그들이 창업주의 손주들 이름을 따서 회의실 이름을 짓고 5분기 동안 일한 사람들에게 상패를 나눠주는 동안 나는 대가를 퍼센티지로 받았다. 여기서 0.5%, 저기서 1%, 보너스가 아닌 지분, 직함이 아닌 의결권 주식, 거래가 성사되거나 투자자가 냄새를 맡고 찾아올 때마다 나는 또 다른 조각을 협상했다. 조용히, 효율적으로. 나는 포커를 치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을 만들고 카드를 인쇄했다. 회사가 접이식 의자 2개, 화이트보드 하나, 그리고 규정 준수를 나쁜 말로 생각하던 창업주 한 명으로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그는 확실히 비전가였다.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했는지 혹은 휴게실 페인트공에게 실수로 수억 원을 송금했는지 기억 못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내가 개입해서 간소화하고 안정시키고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그는 나에게 부사장 직함을 제안했다. 나는 거절하고 대신 주식을 요구했다. 천장 밑에 앉는 것보다 천장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군. 그가 농담했다. 정확해요. 내가 말했다. 3년 차에 나는 18%를 보유했다. 8년 차에는 41%였다. 재무이사는 자금 유용 문제로 소리 지르며 회사를 떠났다. 나는 그의 주식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사들였다. 그는 돈이 필요했다. 이혼은 비싸니까. 그리고 창업주의 동생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그는 개인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의 남은 31%를 완벽한 비밀 유지 계약과 그의 가족이 저지른 역외 탈세 재앙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맞바꿨다. 72%. 그것이 내가 조용히 앉아있던 자리였다. 팡파르도 퍼레이드도 없이 그저 법인 등기부에 깔끔하게 정리된 대주주 지위였다. 그리고 그 소유권 안에는 제17조 C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도 읽으려 하지 않았던 이상한 부록 조항. 우리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조항은 지분이 없는 임원이 이사회 투표 없이 회사 임원을 해고할 경우 모든 임원 권한은 주주 검토가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명시했다. 그것은 비상사태, 배신, 어리석은 짓을 위한 조항이었다. 나는 창업주의 조카뻘 되는 젊은 녀석이 짜증을 부리며 마케팅 부서 전체를 해고하려고 했을 때 이 조항을 작성했다. 나는 그의 링크드인이 48시간 만에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것이 자격 없이 권력을 만진 마지막 사례였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금발미녀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녀의 비싼 경영대 학원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은 직함을 물려받는 것이 지배권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배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이나 사무실 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계약서에 작은 글씨에 보스턴에서 온 편집증적인 투자자가 누군가의 멍청한 자식이 승진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던 새벽 2시 통화 중에 작성된 조항에 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정확히 이렇게 활성화되었다. 거만한 작은 해고한 건 이사회 투표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음, 절차 없음, 그저 새하얗게 미백한 치아와 새로운 이메일 서명을 가진 여자가 마치 드라마 석세션의 리부트 캐스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 사무실로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을 뿐. 그녀는 그 대본을 읽음으로써
1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업의 함정문을 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저 누군가 멍청하게 그 위를 밟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문을. 이제 그 조항은 발동되었다. 나는 발동 서신만 보낸 것이 아니었다. 완전한 법률 서류 뭉치, 주주 명세서, 지분 분석, 보관된 이메일 승인 내역, 타임스탬프가 찍힌 문서, 공증된 사본까지 보냈다. 심지어 그녀의 작은 해고 메모도 포함했다. 서명과 날짜가 찍혀 있고 문법적 오류와 인사팀의 공동 서명까지 완벽하게 갖춘 채로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보고 웃을 것이다. 글쎄, 누군가는 웃겠지. 그녀가 사무실 화분을 주문하고 출입카드를 업그레이드할 방법을 알아내는 동안 이사회는 임원 권한의 즉각적인 정지 제17조 C항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읽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진짜 권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창업주는 그의 새로운 가족 가보가 방아쇠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지뢰를 밟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 전화는 올 것이고 그는 웃지 못할 것이다. 20층 어딘가. 그녀가 얻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한 유리벽 사무실에서 회장님의 며느리는 자축에 샴페인 한 잔을 따랐다. IPO나 회사 매각 때나 따는 그런 종류의 병. 둘 다 그녀의 미래에는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마치 용이라도 잡은 것처럼 코르크를 터뜨렸다. 사실은 용 그 자체였던 여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아무로도 채우지 않았을 뿐인데. 첫날 첫 문제 해결 완료. 그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집안 청소할 시간이야. 그녀는 하이힐을 벗고 수백만 장의 스톡 사진 속 CEO 포즈처럼 다리를 꼬고 노트북을 열어 링크드인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어떤 홍보팀 인턴이라도 대신 민망해서 토하게 만들 만한 글이었다.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타이핑하다가 잠시 멈췄다. 자신이 둘 다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한편 비유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아래층에서는 이사회 멤버들이 아주 다른 종류의 병을 열고 있었다. 기밀, 제17조 C항 발동이라는 도장이 찍힌 방화 처리된 특급 우편 봉투에 밀봉된 것이었다. 택배기사는 15분 전에 도착해 마치 배심원 소환장처럼 임원 비서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고 말없이 떠났다. 그 서류 뭉치 안에는 3인치 두께의 지옥이 들어있었다. 표지, 제17조 C항 발동, 주주 전환 제안서, 부재, 내규 8.4조에 따른 긴급 이사회 즉각 소집 요청. 첨부된 것은 그날 아침 날짜로 오전 7시 3분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내가 해고되기 몇 시간 전에 서명된 발동서신이었다. 그에 더해 완전한 지분 분석 자료, 내가 20년에 걸쳐 취득한 모든 주식, 모든 거래, 모든 공동 서명된 계약서, 공증과 검증된 신고서가 포함된 완전한 포트폴리오 원장이 있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더 나빴다. 느렸다. 자신이 곤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공포. 아직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창업주의 개인 법률 고문이 그 조항을 훑어보고 지분 없는 지명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 시 임원 권한 정지라는 핵심 문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실제로 소리내어 말했다. 오, 안 돼. 그리고 더 조용히 오, 안 돼. 그 서류 뭉치에는 회의 소집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법적으로 3시간 이내에 소집되어야 했다. 그 타이머는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건물 안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법이 있었고 계약서가 있었다. 그녀의 축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샴페인 대기 중 첫수 완료라는 글과 함께 잔을 부딪히는 부메랑 영상으로 올라올 때쯤 그녀의 이름은 이미 법무팀의 줌과 전자서명 기록에 그녀가 할 권한이 없는 해고의 유일한 게시자로 플래그 처리되어 있었다. 한편 도시 건너편과 두 개의 다른 시간대에서 이사회 멤버들은 점심을 취소하고 골프를 건너뛰고 비서들에게 전화해 분기별 보고를 재조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갇혔다.
왜냐하면 제17조 C항이 발동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무실 정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의 성실 의무, 의결권, 금융감독원 노출 위험, 그들의 개인 자산, 그들이 검토한 적도 없는 서류에 적힌 그들의 이름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은 어떤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배권의 회귀였다. 그리고 거기 흑백으로 그들이 몇 년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숫자가 적혀 있었다. 72% 대주주 의결권 통제, 조항 발동, 지난 48시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임원 임명의 즉각적인 철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권한의 즉각적인 취소, 나의 권한은 그녀의 권한이 무효화되는 순간 복권되었다. 아, 그리고 활용점정을 잊지 말자. 그 조항은 진짜일 뿐만 아니라 일단 제출되면 되돌릴 수 없었다. 그 작은 사실은 몇 년 전 특정 투자자의 공포 사태 때 추가되었다. 그들은 만약 누군가 멋대로 행동하더라도 당황한 사과와 철회된 메모로 긴급 회의를 물을 수 없다는 확신을 원했다. 되돌리기 버튼은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복도를 으스대며 작은 클립보드를 들고 내부 재무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이사회의 의자들은 이미 채워지고 있었다. 창업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화는 2번 울렸고 2번 다 그는 화면을 무시했다. 세 번째에 그가 전화를 받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창업주는 자신이 절반쯤 자금을 댄 컨트리 클럽의 7번 홀에서 백스윙을 하던 중이었다. 그의 피부색과 자존심에 어울리는 시가를 씹으면서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무시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 끈질기고 날카로운 그의 법무자문위원 개인 회선에서 걸려온 전화가 울리고 나서야 그는 투덜거리며 클럽을 내려놓고 쏘아붙였다. 좋은 소식이어야 할 거야. 이어진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심지어 나쁜 소식도 아니었다. 재앙이었다. 본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말했다. 지금 당장이요. 뭐? 왜? 그가 짖었다.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그녀가 무언가에 서명했습니다. 뚝. 그는 라운드를 마치지 않았다. 캐디에게 팁을 주지 않았다. 골프화도 갈아 신지 않았다. 그저 제네시스 G90으로 달려가 20분도 안 되어 사무실에 도착했다. 보통 문을 통과하는데 비서 2명과 발렛 파킹 직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올림픽 신기록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법무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무이사도, 떨고 있는 비서 1명도,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는 반쯤 찬 회의실도 법무자문위원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죽 서류처를 열고 21번 고른 뒤 읽었다. 개정된 주주계약서 제17조 C항에 따라 지분이 없는 지명자에 의해 사전 이사회 투표 없이 수행된 임원 해고는 모든 임시 리더십 권한의 즉각적인 취소를 초래합니다. 지난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임원급 임명의 정지, 긴급 이사회 검토가 있을 때까지 임원 통제권의 대주주에게로의 자동 이양. 창업주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는 마치 한국어를 듣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더니 턱을 악물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며 으르렁거렸다. 누가 해고 서류에 서명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더 크고 절박하게. 도대체 누가 해고 서류에 서명했냐고? 재무이사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눈은 태블릿에 토할 것 같은 주임 비서에게로 향했다. 마침내 법무자문위원이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대답했다. 사모님 단독으로요. 그 방의 침묵은 외과 수술 같았다. 창업주는 천천히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눈을 깜빡였다. 마치 귀 뒤에서 누군가 마개를 뽑은 것처럼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결재권이 없어. 그는 마치 소리내어 말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에 의해 임명되고 이사회에 의해 비준되었지만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권한은 전적으로 파생된 것이므로 제17조 C항에 따라 그녀의 일방적인 임원 해고는 무효이며 불법입니다. 창업주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서성거리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세상에, 맙소사. 그러고는 더 크게. 이건 오해야. 내가 그녀와 얘기하겠어. 철회할 거야. 변호사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철회는 없습니다. 조항은 발동되었습니다. 서류 작업은 해고가 실행되기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타임스탬프, 공증, 모든 투자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시작되기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야. 그가 시도했다. 주식을 가진 가족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회장님의 전 고문 사무실에 앉아 딸기를 먹으며 회사 강령을 어떻게 바꿀지 묻고 있습니다. 창업주는 의자가 그를 때린 것처럼 세게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수십억 원짜리 포트폴리오의 거들먹거리는 가장이 아니었다. 그저 안전장치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장전된 총을 건넸다는 것을 깨달은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디 있나?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 보도 자료를 쓰고 있겠죠. 재무이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붉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법무자문위원은 서류철을 덮었다. 이사회실에 앉아 계십시오. 들으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들어올 때, 왜냐하면 그녀는 들어올 것이니까 그녀가 이 회사의 72%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이시여, 우리 모두를 도우소서. 그는 주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어섰을 때 당신은 그것이 그의 과거로부터 온 복부 강타처럼 그의 뱃속에 와닿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권력을 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조항씩 그것을 가져갔다. 그날 아침 해고 메모가 서명되었을 때 며느리가 커피가 다 내려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IT 부서에 사내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었다. 의 모든 접근 권한을 비활성화해 주십시오. 즉시 차단, 전체 시스템 검색. 고맙다는 말도 서명도 없이 그저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타이핑한 회사 말투의 명령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인지된 권위의 흥분에 취해 있었고 아마도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정의 선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사 3명에게 참조를 걸고 이모티콘이 법적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듯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웃는 얼굴을 추가했다. IT 부장은 오전 9시 22분에 메시지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쳐다보고 터미널을 보고 그리고 내부 등록 목록, 임원들이 이사회 발표용으로 사용하는 허울뿐인 대시보드가 아닌 진짜 목록을 보았다. 이것은 백엔드, 즉 뼈대였다. 그리고 바로 거기 굵은 글씨로 주 관리자, 규정 준수 권한 토큰 소유자, 계약상 구속력을 위한 법적 디지털 서명자, 주주 명부 통제권, 지분 통제 접근권 72점, 영사프로트. 그는 계정을 동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차단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답장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노트북을 들고 법무팀으로 걸어가 마치 키보드 아래에서 타이머가 똑딱거리는 폭탄처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말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를 비활성화하면 우리는 규정 준수 도구 3개, 투자자 포털 7개, 금융감독원 자동 제출 API, 주주 원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됩니다. 법무팀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건드리지 마. 10분 후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이곳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며 지나갔다. IT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무팀은 더 말이 없었다. 건물은 조용해졌고 마치 나쁜 소식을 앞둔 병동처럼 고요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그녀는 절반쯤 완성된 링크드인 게시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것을 한번 소리내어 읽었다. 오늘 저는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 첫 번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더십이란 불편할 때조차도 회사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의 방향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리더십 전략적 사고. 새로운 시작 그녀는 깜빡이는 커서를 쳐다봤다. 한 줄을 추가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게시 버튼을 누르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무언가 이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메일함은 조용해졌다. 법무팀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다. 이사회로부터 축하 답장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보통 의결권 기준치와 운영 지표를 표시하던 디지털 대시보드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스위치를 누군가 내린 것처럼. 그녀는 주주 명부에 접근하려고 했다. 오류. 자신의 경비 요청을 승인하려고 했다. 거부됨. 내부 통신을 통해 리더십 메모를 예약하려고 했다. 차단됨. 디지털 시스템은 다운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마치 공포에 의해 소환된 것처럼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문자 한 통, 주요 투자자였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입이 바싹 마른 채로 2번 다시 읽고 발신자를 확인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주요 투자자. 작년에 합병을 중재해달라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온 바로 그 사람이었다. 건드릴 수 없는 사람. 그 단어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방금 지우려고 했던 여자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시스템에 여전히 주 서명자로 등재된 바로 그 여자. 그녀가 한 번도 탐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네트워크의 루트 디렉터리처럼 디지털 등록부에 이름이 나타나는 바로 그 여자. 그들의 투자자 포털에 보관된 주주 명부에 따르면 여전히 이곳을 소유한 바로 그 여자. 그녀는 자신의 링크드인 게시물을 보았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지웠다. 게시물은 임시 저장함에 머물렀다. 그녀는 창을 닫지도 않고 그저 창백해진 채 한 손은 마우스 위에 얼어붙은 채로 그것을 쳐다볼 뿐이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창업주의 얼굴이 그의 손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건물 건너편에서는 IT 부장이 침착하게 등록부 사본을 제17조 C항에 의거라고 표시된 보안 드라이브에 백업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경영대학원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이 사회에서 여왕을 삭제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그녀의 다음 수를 촉발할 뿐이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사회실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꽉 참. 그저 흘끗 보는 시선. 짧게 끊어지는 속삭임. 보여주기 위해 뒤적이는 서류들. 다과도 커피도 없이 오직 물뿐이었다. 마치 온도가 10도쯤 떨어진 것처럼 땀 흘리는 유리잔에서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 한 번 본 적 없는 크림색 파워 슈트를 입고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아침 내내 지었던 그 번지르르한 거만함 그대로 마치 이것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또 하나의 회의일 뿐이라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불러일으킨 폭풍은 알지 못한 채 가죽 서류철을 꽉 쥐고 있었다. 몇몇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미소를 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상석에 놓인 의자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랑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쪽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자리에 반쯤 앉을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때 이사회 의장, 표류목 같은 손가락과 서류 캐비닛 같은 기억력을 가진 노인이 헛기침을 했다. 참관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지정석입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움직임을 멈췄다. 누구를 위한 지정석이죠? 회의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자문위원이 테이블 끝에서 외과 수술 같은 침착함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덮으며 말했다. 주주계약서 제17조 C항에 따라 귀하의 최고 전략 책임자 임명은
주주 검토가 있을 때까지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다. 네? 뭐라고요? 정지되었습니다. 자문위원이 반복했다. 무효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해 귀하는 지분이 없으며 귀하의 직위에 대한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귀하가 게시한 해고는 승인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조항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모든 임원 권한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라도 개입해 주기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업주는 침묵한 채 마치 테이블 위의 한 지점이 개인적으로 그를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재무이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현실을 빨리 감기라도 하려는 듯 스크롤하고 있었다. 심지어 끝자리에 앉은 그녀의 남편조차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의자 자체가 되려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조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가정적인 상황 아니었나요? 제 말은 아무도 전에 사용한 적 없잖아요. 법률 고문은 안경을 고쳤었다.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적법한 문서로 발동되었습니다. 귀하의 조치가 개시되기 전에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공증되고 배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을 들었을 때 칵테일 파티에서 하던 것처럼 아주 살짝 웃으려고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그걸 발동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벽을 휘게 할 만큼 무거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애원하듯 창업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의장이 등을 기댔고 가죽이 마치 그녀를 심판이라도 하듯 신음했다. 그녀가 했소. 그가 간단히 말했다. 당신이 지우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이름은 입에 오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존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중력이 쏠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채로 회의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해고하려고 했던 여자는 모든 곳에 있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서류에, 그들이 다시 읽고 있는 이메일에, 모두가 잊고 있다가 잠긴 금고의 화재 경보기처럼 작동할 때까지 잊고 있던 조항 속에 그녀는 건물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소유했다. 며느리는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하루 종일 처음으로 그녀는 어려 보였다. 마치 법정의 잘못된 문을 우연히 열고 자기 이름이 헤드라인인 재판에 들어선 아이처럼. 하지만 그녀는 이제 회사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녀가 다시 시도했지만 목소리는 더 가늘어졌다. 그녀는 단지 회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무자문위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바로 회사입니다. 그 말과 함께 의장은 머리맡이 아닌 맨 끝에 있는 빈 좌석을 가리켰다. 참관하고 싶다면 그가 말했다. 조용히 저기 앉으세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회의가 아닌 초상집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그녀는 앉았다. 그녀는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상석을 다시 흘끗 보았을 때 거기에는 이제 비서가 조용히 내려놓고 있는 금박 이름표가 있는 빈 좌석이 있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그들이 1년 내내 들었던 어떤 것보다 더 컸던 누군가를 위해 예약된 자리였다. 정확히 오후 2시 59분 문 손잡이가 천천히 신중하게 돌아갔다. 방 안이 마치 살아있는 전선처럼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조차 펜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정각 3시에 들어왔다. 서두르지도 팡파르도 없이. 그녀는 그들이 1000번도 더 봤던 제2의 피부처럼 맞춤 제작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녀의 것이었다. 소개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감. 그녀는 미소 짓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곧장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 조항이 단두대처럼 떨어진 이후 창업주가 건드리지도 않았던 그 자리, 그리고 가죽 서류철을 앞에 놓았다. 그녀는 앉지 않았다. 서류철을 열고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극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은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했다. 대주주로서. 그녀가 말했다. 저는 주주검토가 있을 때까지 지난 48시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임원급 임명을 철회하는 구속력 있는 투표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말은 벽돌처럼 내리쳤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고 마치 방이 숨을 삼킨 듯한 침묵뿐이었다. 그러자 의장이 헛기침을 했다. 안건 접수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심의를 위해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창업주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눈도 들지 않았다. 그저 등이 굽은 채 앞에 놓인 유리잔을 마치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더 작아 보였다.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에 손을 넣어 IPO, 인수협상, 그리고 3번의 다른 소송을 움찔하지 않고 헤쳐나가게 했던 자신감을 꺼내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며느리는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은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서명으로 해고 메모에 서명할 때만 해도 그렇게 단단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메모장 가장자리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 글로 쓰여 있고 말로 전해지고 목격된 그녀가 밖으로 안내되었을 때 통제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진 환상을 주었다. 그들이 직함과 코너, 오피스와 링크드인 배너로 분장 놀이를 하는 동안 그녀는 방음 처리된 법적 갑옷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원증이 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유주였고 이것은 그녀의 경고였다. 변호사가 서류 제출을 확인했다. 제17조 C항은 이사회 검증이 있을 때까지 중간 임원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대주주 권한을 부여합니다.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사회는 확인을 위해 비공개로 다시 소집될 것입니다. 결과는 업무 마감 시간까지 통보될 것입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요청도 위협도 아닌 그저 사실의 진술이었다. 누군가 부드럽게 물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녀는 마침내 돌아서서 빈 상석 의자를 보고 다시 그들을 보았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서 있겠습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배였다. 조용하고 절대적이며 무서운.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테이블을 소유했을 때 앉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소유했다. 이사회는 그것을 알았다. 창업주는 그것을 알았다. 젠장. 와이파이 접속 기록조차 그것을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슈퍼유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비활성화하지 못했다. 창업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속삭임이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몄군. 그녀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당신이 아이들에게 넘겨준 것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녀는 결코 폭풍처럼 화내지도 소리 지르지도 단 한 통의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정장, 모든 전략가, 쿠션 의자에 앉은 모든 유서 깊은 이름에게 때로는 권력이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조용하고 전략적이며 인내심 있고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사회실은 예상치 못한 퇴마 의식 후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처럼 천천히 비워졌다. 눈 맞춤도 잡담도 없이 그저 조용한 의자 끄는 소리와 서류철을 뒤적이는 소리뿐이었다. 모든 이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발밑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서 있었다. 요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요점이었다.
살아있는 조항이자 하이힐을 신은 존재. 그녀의 서류철은 여전히 닫힌 채 테이블 가장자리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그녀는 메모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 방을, 선수들을, 조항들을 암기하고 있었다. 그녀를 뒤따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쟁취한 것이었다. 창업주는 마지막까지 머뭇거렸다. 자신의 메모를 다시 읽는 척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이 닥치는 것을 미루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꾸물거리던 사람이 문을 닫고 딸깍 소리가 났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사회실 옆에 있는 작은 별실로 걸어갔다. 보통 보너스가 아닌 최후 통첩을 논의하는 비밀 대화를 위한 공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따라갔다. 모든 걸음이 그가 통제했다고 생각했던 지난 20년의 무게를 지고 있었다. 그녀는 앉지 않았고 그는 앉았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건물의 공조 시스템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프린터의 희미한 신호음뿐이었다.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선택해야 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류철을 열어 2장의 종이를 나란히 테이블 위로 밀었다. 연극적인 행동 없이 그저 조건들만 있었다. 왼쪽 페이지, 인수 제안서. 현재 가치의 10배에 그녀의 72% 지분을 매입하는 것. 깔끔하게. 소송 없이. 시체에 남은 조항 없이. 그는 건물을, 이름을, 껍데기를 가질 수 있었다. 오른쪽 페이지, 구조 조정 조건. 그녀는 대주주로 남는다. 회장직을 맡는다. 전체 임원진의 즉각적인 구조 조정, 부서별 감사, 자산 추적. 더 이상 족벌주의는 없다. 더 이상 의례적인 직함은 없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고삐를 잡는다. 그는 마치 고대 문자로 쓰인 것처럼 두 문서를 쳐다보았다. 시간이 필요해.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의 눈이 위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악의도 원한도 없었다. 그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직함으로 의자 뺏기 놀이를 하는 동안 정확히 이 순간을 20년 동안 준비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명료함만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 그가 힘없이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서명한 것을 읽었어야죠. 그 대사는 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프게 와닿았다. 그것은 정확했다. 그는 인수 제안서에 손을 뻗었지만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그냥 떠나겠다고? 회사를 정리하거나 팔거나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곳이 당신의 이름 아래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당신의 이름이라는 말에 움찔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녀의 이름은 항상 명패에는 없었지만 내규, 재무제표, 위험감사, 그가 실제로 읽어본 적 없는 계약서에는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제국을 합법적으로 만든 각주에 있었다. 복수를 원하는 건가? 그가 거의 혼잣말처럼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조였고 결과였다. 누수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을 때 홍수가 되는 그런 조용한 종류의 결과였다. 그는 등을 기대고 앉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듯이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녀는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그가 가정과 성씨 위에 세운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물었다.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지? 그는 인수 제안서를 들어 한 번 깔끔하게 접었다. 오늘 밤 공식 제안을 받게 될 거예요. 24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구조조정 제안서는 놓아둔 채로 떠났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췄다. 한 가지 더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를 해고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문을 열고
그가 통제권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 즉 실제로는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함께 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건물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시끄럽지도 더 조용하지도 않았고 그저 허식이 벗겨진 채 마치 누군가 벽지를 뜯어내고 그 아래 원래의 청사진을 발견한 것 같았다. 발표도, 사내 메신저 공지도, 휴게실에 축하 도넛도 없었다. 그저 모든 사람의 일정에 단 하나의 달력 업데이트가 있었을 뿐이다. 긴급 전환 상황 보고, 임원 필수 참석. 창업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사임 이메일이 회의 5분 전에 발송되었다. 수년간의 멋진 세월 끝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납니다. 저는 이사회와 주주들이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오전 8시 57분에 차분한 회색 블레이저와 플랫슈즈 차림으로 도착했다. 자신감은 꺾이고 아이라이너는 잠을 못 잔 듯 번져 있었다. 그녀가 주 회의실 층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녀의 사원증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그녀에게 부드럽고 정중하게 다가와 밖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누구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원증과 회사 전화기, 그리고 결코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아니었던 사무실 열쇠를 건넸다. 그들이 그녀를 안내 데스크 옆으로 걸어갈 때 그녀는 임원들의 이름이 화려한 애니메이션으로 스크롤되던 디지털 월보드를 흘끗 보았다. 이미 업데이트되어 있었다. 상위 라인, 회장 대주주에 의해 임명됨. 사진 없이 오직 직함만 있었다. 새로운 임원팀은 오전 9시 정각에 모였다. 유서 깊은 사다리를 오르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리본 커팅 행사 없이도 회사를 재건하는 방법을 아는 투자자 지명자들의 정밀 부대였다. 법무팀은 규정 준수팀 옆에 앉았고 재무팀은 지배구조팀 옆에 앉았다. 동기부여 포스터도 공허한 직함도 환상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여전히 팡파르는 없었다. 그녀는 곧장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그녀가 앉았다. 그들은 실행 항목으로 시작했다. 임원 역할 감사, 지분 재조정 절차, 계약서 제작성. 극적인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없이 그저 자신이 직접 설계한 집을 되찾는 한 여성의 꼼꼼하고 조용한 노동뿐이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농담을 했다. 제17조 시향을 출력해서 액자에 걸어둬야겠어요. 그녀는 웃지 않고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잘 띄게 하세요. 회의는 예정대로 끝났다. 박수도 보도 자료도 없이 그저 행동, 움직임, 진정한 리더십으로의 복귀뿐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서류철을 챙기다가 방이 비워질 때 잠시 멈췄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며칠 전 끌려나갔던 바로 그 복도를 걸었다. 똑같은 타일, 누군가의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항상 걸리던 바로 그 긁힌 모퉁이. 단지 이번에는 사람들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IT 사무실을 지났다. 부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관리자 권한 복원되었습니다. 이미 경로 재설정했습니다. 그녀는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규정준수벽을 지나다가 낡은 조직도가 제거된 것을 알아챌 만큼만 잠시 멈췄다. 누군가 벽에 못을 남겨두었는데 마치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로비에 도착했다. 똑같은 안내원, 똑같은 데스크. 단지 이번에는 그녀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는 멈춰서서 거만하지 않고 진짜인 미소와 함께 서류철을 내려놓고 말했다. 새 사원증 접근 권한이 필요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가급적이면 금색 칩이 있는 걸로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짐을 챙겨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걸어 나갔다. 그녀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은 직함이나 명패나 혈통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벽 안의 배선을, 계약서의 잉크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상기시켜 줄 때까지 잊고 있던 규칙들을 아는 것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정확히 누가 그 건물을 지었는지 기억했다. 옛 사무실 시절의 전설적인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 이 스위치를 켜는 혼돈이 계속되도록 구독해달라.